오늘도 텔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XRP에 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영상에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뉴스를 조사를 하다가 되게 특이한 사항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말씀을 던졌는데 그것과 이제 리플과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온 핫 이슈만 이제 가지고 이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러시아가 플레어 가스가 있어요. 가즈프롬이라는 러시아 천연가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플레어, 그러니까 잉여가스 있죠. 남는 거 막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거로 비트코인 마이닝하는 준비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이번에 분쟁을 통해서 스위프트 제재에 들어가면서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을 주축으로 한 그런 시스템 체제, 페이먼트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지양하는 게 아니라 지향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를 보시면 약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짜 기축통화가 될까? 6대 기축통화가 될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은 과연 이 비트코인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메커니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사실 금리 인상했었다는 얘기, 그냥 피상적인 얘기, 6월 17일 날 나온 얘기인데, 뭐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신중하게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그냥 뭐 피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뉴스를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있어요. 그는 또한 2023년에 온라인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인 FED 나우와 같은 디지털 통화 및 지불 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연준 관리들이 논의한 것처럼 디지털 통화가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사실 용인한다는 얘기죠. 디지털 통화에 관해서. 그래서 달러를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변형해가지고 글로벌 결제에 쓴다던가, 아니면 뭐 달러의 위상을 흔들리지 않게 할 거야.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파월 의장은 미래 달러의 국제적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설을 마치셨다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9년 8월 8일 무슨 얘기가 있냐면, 코인텔레그래프에 FED 나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지불 도구가 암호화가 아닌 은행에 대한 위협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FED 나우는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블록체인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돼 있는 거라서 전통적인 은행을 위협할 거다라는 얘기가 2019년 8월 8일부터 나왔었고, 이제 이때도 2023년 내지 2024년에 FED 나우가 움직일 거라고 예측이 있었어요. 근데 6월 17일 날 미국 시간으로 그때 나온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3년서부터 FED 나우가 움직일 거다, 그 시스템이 동작할 거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한 명으로 여기 리플의 리안 자곤 발표했으며, 태스크포스는 결국 국가 간 지불로 회사의 진행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사이퍼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CEO 스카이 군은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고 리브라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플사가 우회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고, 한 가지 제가 단서를 하나 더 찾아봤는데, 이 뉴스가 나온 게 2022년 3월 9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얼마 되지도 않은 뉴스죠. 연준은
빠른 지불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국의 블록체인 파트너와 협력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생뚱맞게.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전 세계는 기축통화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원커런시로 재편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XRP 2.0, 그러니까 스위프트 2.0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XRP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그 근간이 되는 뉴스가 하나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작이 되는 게 FED 나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사실 막 이런 뉴스를 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FED의 에너지가 XRP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뉴스를 찾고 보다 보면 이게 더 확신이 더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만 보시면 아마 그냥 여기서 흔들리셔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코인 투자라는 게 그냥 가격에 치우치다 보면은 내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많고, 글렌 허친스 그분도 예전에 2018년도에 가격이 대중의 투자를 막을 거다라고 언급을 분명히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항상 이제 떠올려요. 하락장이 왔을 때는. 그래서 그 반증이 되는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 연준은 2023년 시작될 예정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FED 나우 서비스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사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FED 나우 서비스 제공업체 쇼케이스를 공식적으로 열었다. 네. 근데 여기 그 CBDC를 전문으로 하는 뉴욕 기반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빠른 지불을 지원하는 70개 이상의 프로필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었다. 근데 여기 관련된 게 중국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저우시와 협력하고 있다. 중국과도 연결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FED 나우 외에도 사이퍼리움은 2019년부터 글로벌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인 미국 FPC 회원이었다. 사이퍼리움의 CEO에 따르면 리플은 FPC에서 유일한 블록체인 관련 회원입니다. 라고 단서가 또 하나 나오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달러의 국제적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미국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돕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마디 하셨죠. 근데 FED 나우가 2023년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연 그게 우리 가상자산 시장과 무슨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한번 각자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짐 크레이머라고 이제 항상 분기점이 있을 때 이분이 예측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비트코인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12,0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그 시작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인컴샤크가 지금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떨어질 것 같은 분기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이 짐 크레이머가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흡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될 거라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6만 달러 가면 10만 달러 갈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치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인컴샤크는 하고 있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달까지가 딱 2분기거든요. 1, 2, 3, 4, 5, 6 2분기, 그리고 7, 8, 9가 3분기죠. 그리고 4분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망의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3분기가 지금 현재 2분기보단 나을 거고, 중간 선거가 있을 땐 6월 달이 빅데이터가 항상 최악이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 지금보다는 7월 달 가서 나올 거고, 7, 8, 9는 지금보다 나올 거고, 우리가 조금 많이 익절해야 될 시기가 4분기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4분기. 그래서 저한테 왜 여름 불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말이 바뀌냐고 이제 하실 분 있겠지만, 이거는 전쟁이 이 러시아 봉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뤄졌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디펜스온이지, 이걸 어떻게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금리보다 더 중요시하게 보는 게 러시아의 봉합의 문제예요. 이것에 따라서 아마 3분기, 4분기 시장이 분기점이 있을 거고, 일단 뭐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번 마쳤고, 그리고 7월 달에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뭐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4분기 피크를 찍었을 때 잘 이렇게 판단들을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리케 캐피탈이 여기 200주 이동 평균선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현재가 바닥 구간으로 진입한 것 같다. 일단 한번 지금 바닥 구간으로 진입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RSI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린존을 그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짐 크레이머가 생각하듯이 비트코인이 1000달러까지 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견해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에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뭐 의상을 아바타에 입힐 수 있는 의상을 직접적으로 지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런칭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하나 크립토 커런시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보면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하고 관련돼 있는 VR 기기도 올해 연말에 나올지, 그게 시장 상황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그것도 한번 예의주시해서 향후 4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베리 실버트가 오랜만에 한마디를 남기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대의 고통과 불확실성에 부딪힌 것 같다. 현재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심리적으로 예전에 비트코인이 300 몇십만 원대 떨어졌을 때 그때 심리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지금과 같이 뭐 블랙록이라든가 많은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뭐 OTC 심벌이 어쩌느니 뭐 ETF 얘기조차도 사실 없었어요. 지금은 근데 사실 ETF 얘기도 많이 하고 신청도 기관 투자가들이 신청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심리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시세가 많이 까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또 여기서 이 베리 실버트가 이런 얘기하면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분석을 일단 해야 돼. 아, 진짜 바닥인가? 이걸 사도 될까? 본인의 재정 상황은 있는데 생각을 안 해. 근데 과도하게 빚을 지고 본인의 직장도 흔들리니까 막판까지 갔다는 의식을 해가지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냥 막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2판 4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진짜 코인 시장은 진짜 그럼 망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았을 거야. 요 근래. 나는 2만 달러 가면 여기서 10,000달러 갈 거다. 그래서 거기서 숏을 쳐버린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이도저도 아니게 막 사라진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코인 투자하신 지 1년 이내이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첫 하락장을 맞으신 분 중에 한 7, 80%는 아마 쏠려 나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뭐 뉴스 몇 개 봐도 이 전체 구조를 모르니까, 뭐 공부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1년 미만짜리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글쎄 좀, 그리고 뭐 3년 이상 뭐 2년 반 정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아마 인지를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와사비 월렛 2.0 출시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개인 정보 보호를 약속한다. 와사비 월렛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막 기사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어쩌느니 이것으로 인해서 뭐 라이트코인 어쩌느니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사실 이 코인에 관해서 이 개인정보 보호 기술 프라이버시 기술에 관해서 썩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라이트코인은 그걸 알면서 왜 민불인불 기술을 확장을 시켰나. 그리고 와사비 월렛도 마찬가지로 2.0으로 진보하면서 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강화를 시켰나. 이게 사실 제로놀리지가 여기 대입이 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은 알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기터브에 보시면 여기 자 제로놀리지 영지식 증명 기술이 여기 와사비 월렛에 이입됐다. 그래서 코드가 어쩌느니 막 이렇게 여기 있는데 뭐 기술적인 건 모르고 어쨌건 그렇다.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면 부각됐지 여기서 사그러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호라이젠이든 지캐시든 지금 현재 가격을 보고 그냥 그 숫자에 판별을 하면 아마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뭐 쓸려 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98%는 어차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대부분 가격이 일정선 이상 올라가면 찔끔이라도 올라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원금 되면 거의 대부분 다 팔을 거예요. 도지코인 폭락 책임져 머스크 332조 원 손배 피소 이 뉴스가 어저께도 나왔는데 국내 뉴스에 이게 나왔네요. 고점 대비 99.8% 폭락한 0.054달러에 거래 중이다. 머스크 도지코인 가치 없다는 거 이미 알았다. 뭐 원고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이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도 대중들도 막 이렇게 움직이죠. 만약에 가격이 막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본인 돈 벌었다고 머스크한테 후원을 할까요? 그리고 머스크는 그 후원금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앨런 머스크 책임을 돌리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도지코인을 활용해서 뭔가를 아마 할 거예요. 트위터하고 해가지고 북미 시장 내에서 일단은 움직이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월 1,000만 원도 부러운데 주 4일 근무까지 난리난 이 회사. 그래서 이 회사가 어디냐? 카카오예요. 카카오가 7월 달부터 격주 금요일제를 할 거래요. 그러니까 한 주 건너 한 번씩 이제 금요일 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주 4일제가 그냥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사실 시행하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주 5일제도 처음에 시행했을 때 어딘 하고 어딘 안 하고 했지만 이게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서서히. 그리고 여기 다니시는 직원분들도 그냥 나는 좋은 직장 다니구나, 난 주 4일 하는구나, 좋은 게 아니라 본인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AI가 지금보다 진보하면 어차피 크리에이티브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기획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말고 중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중간에 다 감원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화이트 컬러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뭐 지나면 뭐 피부적으로 느끼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단독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한국 재진출 살펴보고 있다. 이 뉴스가 먼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창펑자오가 트위터에 남겼죠. 이게 와전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생각은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와전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국 시장에 바이낸스가 들어온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언제냐가 문제죠. 근데 바이낸스가 들어오면 사실 업비트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서비스를 아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붙으면 지금은 바이낸스만 뭐 스테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자를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서비스를 전 세계 거래소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업비트도 스테이킹에 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에 관해서 아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생의 구도가 향후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뭐
언제까지 이런 장세가 계속 연이어서 있겠어요. 자, 그리고 터널의 끝은 분명히 나올 거고, 못 버티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전에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과거에 하락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더하면 더한 일들이, 크립토 시장에 많은 일들이 더 희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지금 단순하게 뭐, 단기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 단기적 시세 불안만 보고, 그냥 부정적으로 단정 짓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